전립선 전문의가 경고합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 지금 하고 계신 이 습관이 전립선을 부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서윤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5년 넘게 전립선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예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위 행위를 매일 하면 전립선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답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당한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수년간 관찰한 결과와 여러 연구 데이터를 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약 20% 낮았어요. 전립선액이 정체되지 않고 순환되면서 염증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죠. 다만 과도하면 피로감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인 체력에 맞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전립선에 조용히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을 키우는 적을 먹이고 있는 거죠. 제 진료실에는 두 부류의 환자분들이 오세요. 한쪽에는 소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화장실 다니느라 잠을 못 자서 심한 경우에는 아예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십 년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해 오신 결과예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80순이 넘으셨는데도 소변 기능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분들도 계세요. 전립선 걱정 없이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요.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약도 아니고 타고난 유전자도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 습관의 차이예요. 오늘 저는 전립선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하고 흔한 습관 10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해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첫 번째 습관은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한밤중에 화장실 앞에서 소변이 안 나와서 끙끙 대신 적 있으세요? 소변 줄기가 약하고 뚝뚝 끊기는 느낌이요? 아니면 방금 소변을 봤는데 또 마려운 것 같은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한 느낌 아시죠?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바꿔나가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만성염증이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 이건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10번째 습관부터 시작할게요. 10번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일부러 물을 적게 드세요. 특히 오후나 저녁에는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게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소변이 엄청 진해져요. 맑은 물이 아니라 노폐물이 잔뜩 들어간 진한 액체가 되는 거예요. 요소, 암모니아 같은 물질들이 농축되어서 산성도 높아지고요. 이 진한 소변이 방광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방광에 염증이 생기면 바로 옆에 있는 전립선까지 영향을 받아요. 마른 숲에 불이 나면 옆으로 번지듯이 염증도 주변 조직으로 퍼지거든요. 게다가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약들이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어서 전립선에 완벽한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사이사이에 한 잔씩.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목마르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거예요.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면 정상이에요.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9번째, 오래 앉아 있는 건 나이 드시면 편한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텔레비전 보시거나 바둑 두시거나 컴퓨터 하시거나요. 그런데 몇 시간씩 앉아 계시면 전립선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져요.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와 회음부, 그러니까 음낭과 항문 사이 부분에 계속 압력이 가요. 이 압력이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을 누르는 거예요. 호스를 밟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이 커져요.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결과도 명확합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남성일수록 전립선 비대증과 심한 배뇨 증상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게다가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저 근육도 약해져요. 이 근육이 방광과 전립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약해지면 소변을 끝까지 못 내보내게 되어요. 소변이 남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해결책은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만 움직이세요. 대단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거나 거실 한 바퀴 돌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다시 살아나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이 풀립니다. 8번째, 카페인 과다 섭취. 아침 커피 한 잔 좋죠. 문제는 하루에 3-4잔 이상 드시는 경우예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요. 소변 생산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전립선이 이미 커져서 소변 나가는 길이 좁아진 분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에요. 소변은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배출이 안 되니까 방광의 압력이 엄청 올라가요. 게다가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자극해서 더 자주, 더 급하게 수축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심하면 참지 못하고 새는 경우도 있고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한두 잔은 괜찮아요. 그런데 2잔 넘어가면서 소변이 더 자주 마렵거나 급해지면 그건 신호예요. 3번째 잔은 디카페인으로 바꾸거나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대체해 보세요. 7번째, 매운 음식과 가공식품, 과다 섭취.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김치찌개, 불닭볶음면, 청양고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극도로 매운 음식을 드시면 소화기관뿐 아니라 비뇨기관까지 자극을 받아요. 캡사이신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전립선이 이미 민감한 분한테는 소변 볼 때 화끈거리거나 급박감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가공식품이에요. 라면, 햄, 소시지,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은 진짜 음식이 아니에요. 방부제, 인공색소, 엄청난 나트륨, 트랜스 지방으로 가득 찬 화학 칵테일이에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온몸이 붓는데 비뇨기관에도 압력이 가해져요. 나쁜 지방과 화학 첨가물은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리는데 특히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로 바꾸는 효소에 영향을 줘요. DHT가 바로 전립선 조직을 자라게 하는 주범이에요. 냉장고랑 찬장을 한번 보세요. 포장된 가공식품이 신선한 재료보다 많으면 바꿔야 해요. 시금치, 브로콜리, 피망 같은 채소, 토마토 많이 드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 전립선 보호에 정말 좋아요. 블루베리, 석류 같은 항산화 과일도 좋고요.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춰줘요. 그리고
호박씨요. 호박씨의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여섯 번째, 소변을 참는 것 회의 중이라서, 운전 중이라서, 드라마 보는 중이라서 조금만 더 참자. 누구나 경험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방광과 전립선에 심각한 손상을 주어요. 방광을 탄력 있는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채우고 비우면 탄력이 유지되는데 계속 최대치까지 늘리면 근육이 늘어나서 힘을 잃어요. 고무줄을 한계까지 당기면 탄성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을 끝까지 짜내는 힘이 부족해져서 잔뇨가 남아요. 게다가 꽉 찬 방광이 바로 아래에 있는 전립선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압박이 전립선 조직을 자극하고 붓게 만들어요. 남아있는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따뜻하고 영양분 있는 액체니까요. 방광염이 전립선까지 퍼지면 급성 전립선염이 되는데 이건 정말 고통스럽고 항생제 치료가 필요해요. 만성화되면 염증과 비대증의 악순환에 빠지고요.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 가세요. 특히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더 중요해요. 방광과 전립선은 한 팀이에요. 하나가 힘들면 다른 하나도 힘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흡연 담배가 폐랑 심장에 나쁜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전립선에도 엄청 해로워요.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 이상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70가지 이상이 발암 물질이에요.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전립선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켜요. 온몸의 혈관이 좁아지는데 전립선으로 가는 작은 동맥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공급이 줄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느려져요. 이런 저산소 상태가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전립선을 키우는 거예요. 흡연은 또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활성산소라는 불안정한 분자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서 DNA까지 손상시켜요. 세포 복구 능력이 이미 떨어진 고령 남성분들한테는 이 손상이 빠르게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염증, 비대증, 심하면 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아직 담배 피우시면 끊으세요. 저한테 상담하시면 금연 보조제나 프로그램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금연하면 몇 주 안에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직접 안 피우셔도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번째,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 한국 남자분들, 특히 이런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아프지 않으면 병원 안 가시고, 좀 불편해도 참으시고, 창피해서 말씀 안 하시고요. 이 태도가 정말 위험해요. 전립선 비대증은 조용히 진행돼요. 몇 년간 아무 증상 없이 커지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정기검진이 조기 발견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8세, 건강하게 사시던 분인데 밤에 한두 번 깨는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게 안 나와도 그냥 참으셨어요. 병원 오신 건 부인분이 걱정되셔서 방황제로 데려오신 거예요. 검사해 보니까 급성 요폐 직전이었어요. 방광이 터질 것 같은데 소변이 안 나오는 상태요. 응급으로 돈요관 삽입하고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어요. 몇 년 전에 간단한 검사만 받으셨어도 조기 요법이나 약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PSA 혈액 검사, 직장 수지 검사 다 빠르고 간단해요. 60세 이상이시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비뇨기과 검진 받으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본인 건강 챙기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에요. 세 번째, 붉은 고기, 과다 섭취, 삼겹살, 갈비, 소고기,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매일 고기 반찬이 빠지지 않는 경우예요. 특히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더 안 좋아요. 제가 수년간 관찰한 바와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많이 먹는 남성한테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붉은 고기에는 아라키돈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이 많은데 이게 염증 유발 물질로 바뀌어요. 고기를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발암 물질인 HCA나 PAH가 생성되기도 하고요. 나이 드시면 소화력도 떨어지시잖아요. 붉은 고기가 장에 오래 머물면서 골반 부위에 압력을 주기도 해요. 채식주의자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고 대신 생선을 드세요.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닭가슴살이나 칠면조도 좋은 대안이에요. 콩, 두부, 된장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해요. 이런 변화가 전립선뿐 아니라 심장 건강, 소화 기능, 에너지 수준까지 좋아지게 해요. 두 번째, 뱃살을 방치하는 것 나이 들면서 배가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위 말하는 똥배, 술배요. 이게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에요.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조직이에요. 그냥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해요. 내장 지방은 TNF-알파, 인터루킨6 같은 염증성 물질을 계속 뿜어내요.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를 만들어요. 전립선은 염증에 특히 민감한 조직이라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제가 진료하며 본 결과도 분명해요. 허리둘레가 큰 남성일수록 전립선 비대증, 야간 빈뇨, 심지어 발기부전까지 더 많이 겪어요. 호르몬 문제도 있어요. 지방 조직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많아요.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려요.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불균형이 생기면 전립선 세포 성장이 촉진돼요. 물리적으로도 배에 쌓인 지방이 골반 장기들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방광이랑 전립선에 24시간 압력이 가해지니까 급박감이나 압박감이 심해지는 거죠.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저녁 야식 줄이기, 하루 30분 걷기. 몇 킬로그램만 빼도 배뇨 증상이 확 줄어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남성 허리둘레 기준으로 90cm 이하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허영심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보호 전략이에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습관.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 눈에 안 보이고 측정도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무시하시는데요. 만성 스트레스는 전립선의 조용한 독이에요. 계속 긴장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몸이 생존 모드로 전환돼요.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데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장기간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겨요.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전신 염증을 일으키고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려요.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골반저 근육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골반 쪽 근육이 긴장해요. 이 긴장이 전립선 주변 혈류를 방해하고 신경을 자극해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인한 건데 만성 전립선염이나 만성 골반통 증후군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코르티솔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전립선에 잠복해 있던 염증이나 감염을 제대로 못 잡게 돼요. 고령 남성분들은 말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사세요. 은퇴 후 경제 걱정, 자녀 문제, 배우자 건강, 본인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결과는 소변 자주 마려움, 골반 통증, 급박감, 전립선 비대 악화로 나타나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는 완전히 본인 손에 달려 있고 대단한 걸 안 해도 돼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면 충분해요.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입으로 6초 내쉬기. 이거 5분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요. 가벼운 산책도 좋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데 공원이나 산책로 걸으면서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하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 끄고 텔레비전 끄고요. 웃음도 약이에요. 좋아하는 예능 보시거나 친구분들 만나서 수다 떠시거나요.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밤에 푹 주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올라가니까요. 스트레스 관리는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몸속에서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을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걸음이에요. 자, 이제 전립선을 조용히 키우는 10가지 습관을 다 알게 되셨어요. 중요한 질문은 오늘부터 뭘 하실 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소한 조정이 아니에요. 몇 달, 몇 년간의 불편함, 잠 못 드는 밤, 응급실 방문, 약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예요. 60세 넘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예요. 증상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 주에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하루에 물 6잔 마시기로 하시거나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로 하시거나 저녁에 삼겹살 대신 고등어구이 드시거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건강을 향한 투표예요. 전립선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한 좋은 습관으로 우리 몸의 회복력은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올바른 정보와 실천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이번 주에 바꾸실 습관 하나만 적어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져요. 전립선 건강을 챙기는 건 삶의 질을 챙기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전립선 전문의가 경고합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 지금 하고 계신 이 습관이 전립선을 부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서윤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5년 넘게 전립선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예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위 행위를 매일 하면 전립선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답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당한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수년간 관찰한 결과와 여러 연구 데이터를 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약 20% 낮았어요. 전립선액이 정체되지 않고 순환되면서 염증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죠. 다만 과도하면 피로감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인 체력에 맞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전립선에 조용히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을 키우는 적을 먹이고 있는 거죠. 제 진료실에는 두 부류의 환자분들이 오세요. 한쪽에는 소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화장실 다니느라 잠을 못 자서, 심한 경우에는 아예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십 년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해 오신 결과예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80순이 넘으셨는데도 소변 기능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분들도 계세요. 전립선 걱정 없이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요.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약도 아니고 타고난 유전자도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 습관의 차이예요. 오늘 저는 전립선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하고 흔한 습관 10가지를 하나하나 짚어 드리려고 해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첫 번째 습관은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한밤중에 화장실 앞에서 소변이 안 나와서 끙끙대신 적 있으세요? 소변 줄기가 약하고 뚝뚝 끊기는 느낌이요. 아니면 방금 소변을 봤는데 또 마려운 것 같은,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한 느낌 아시죠?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바꿔나가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만성염증이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 이건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10번째 습관부터 시작할게요. 10번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일부러 물을 적게 드세요. 특히 오후나 저녁에는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게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소변이 엄청 진해져요. 맑은 물이 아니라 노폐물이 잔뜩 들어간 진한 액체가 되는 거예요. 요소, 암모니아 같은 물질들이 농축되어서 산성도 높아지고요.